첨단 모니터링 절차로 시작된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현대 과학 역사상 가장 불편한 사건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대중은 아무런 변화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발표도, 기자회견도, 공식 경고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감돌았다.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타날 때만 생기는 기묘한 침묵이었다. 그저 성간 이상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지던 그 천체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궤적의 특정 지점에서 무언가가 전통적인 천문 관측의 논리를 깨뜨렸다. 그 천체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나 상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기 기록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파장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기들이 관측 프로토콜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직후 동기화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포착, 측정, 비교라는 보수적인 절차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직면하여 팀그들은 판독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주파수 범위를 확장하고 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더 깨끗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변화 직후 센서들은 기존의 어떤 물리적 모델로도 예측할 수 없는 변동들을 기록했습니다. 방출 패턴의 미세한 변화, 통계적 오차 범위를 벗어난 시간적 변동,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새로운 관측 패턴에 대한 일관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최고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관찰자와 현상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게 되었다. 첫 내부 보고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을 때 초기 반응은 예상대로 기기 오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시스템 재보정을 실시하고 프로토콜을 다시 작성하고 다른 조건에서 관찰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 팀들이 운영하는 여러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순서, 동일한 패턴, 동일한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학에서 잡음이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체의 행동이 단 하나의 변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 지지불편함은 더욱 커졌다. 단순히 방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궤적만 관찰 시간, 읽기 강도, 그리고 대상 주변의 감지 가능한 변화 사이에는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상관관계는 눈에 띄게 강렬하지는 않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그리고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서 우리가 관찰할 때 일어나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적 방법론의 민감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드뭅니다. 현대 과학은 연구 대상이 연구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적어도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규모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특정 이론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초기 보고서들은 신중하고 거의 방어적인 어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상현상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상관관계가 있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새로운 효과와 같은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회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불편한 진실, 즉 데이터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상호작용도 아니고 영화 같은 장면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불안감을 주는 현상입니다. 미묘하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인데 아직까지도 그럴듯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성명이 없다고 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학계에서 침묵은 대개 극도의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너무 빨리 논문을 발표하면 연구자의 경력, 소속 기관, 그리고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논문 철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정보 유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복되는 공개 데이터, 독립적인 관찰 기록, 그리고 주요 기관 외부 연구자들이 수행한 병행 분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패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상은 관찰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것 자체가 의도나 인식 혹은 과장된 서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불편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로 현재의 모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델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현상이 모델에 들어맞지 않을 때 위기는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인 미스터리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되고 반복되고 문서화된 현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첫 번째 반응 직후에 다른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들은 더 심오하고 분리하기 더 어렵고 어떤 편안한 설명으로도 설명하기 더욱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상황은 단순한 관찰상의 이상 현상을 넘어 실제 위기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접촉 이후에 벌어진 일은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규모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상호작용이 불편하긴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 순간부터 팀들은 두 번째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이 대상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했다 주변 환경에 나타난다. 첫 번째 명확한 징후는 궤적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불가능한 곡선도 아닌 특정 관찰 기간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변동들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러한 변동들은 일반적으로 대중경보를 발령할 기준치 미만의 편차였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분석해보니 이러한 편차들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분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중력 모델은 가장 먼저 실패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그러한 유형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천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복사합이 고려되었지만 곧 폐기되었습니다.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대칭 Z 또한 관측된 규칙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가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가설도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전자기 방출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예상치 못한 변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 형태가 변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관측 환경에 반응하여 방출이 변조되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물에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발생하더라도 대개 내부의 혼란스러운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변조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현상을 분리해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변수의 수를 줄이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죠. 때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가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관찰이 수동적일수록 행동은 더욱 중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찰이 능동적으로 바뀌면 표준적인 과학적 기준 내에서조차 그러한 효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현상이 국지적인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찰 방식에도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 방식은 신비주의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찰 방식을 의미합니다.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반복 횟수 등 모든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상호 연관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전문가들 간의 기술적 논쟁을 넘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 특히 거시적 규모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우주가 우리의 호기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작동해 왔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관찰하든 안 하든 존재하고 행동하고 진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미묘하게나마 이와 다른 점을 시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지식과의 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궤적을 계산하는 GPS, 통신을 보장하는 위성, 경제적 결정을 좌우하는 기후 모델 등 이 모든 것은 자연 시스템이 인간의 존재와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관찰 가능한 규칙을 따른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독립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함의는 과학적인 차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까지 미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복잡 적응 시스템이나 자기 조직화 과정과 같은 이미 알려진 현상들과 조심스럽게 비교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규모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우주적 규모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말입니다. 독립적인 분석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대부분은 전통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벗어난 예비 연구 결과였지만 불편한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관찰된 현상은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규칙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가 꾸며낸 미스터리나 선정적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드물게 인정해야 하는 사실, 즉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한 지지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아직 진행 중인 논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제도적 행태를 관찰할 때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격렬한 공개 토론 대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극도의 신중함입니다. 강역을 두고 발표되는 자료들, 중립적인 언어, 명확한 결론의 부재. 이것은 음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도 수십 년 동안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소통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최근 분석에서는 특정 효과가 관찰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 후에 나타나는 등 시간 지연을 동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모델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현상은 상호작용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의도나 의식 혹은 의미가 담긴 어떤 개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고전적인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어떤 역동성을 관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거나 우리가 아직 명명하지 못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부딪히고 손쉬운 설명의 유혹에 저항하며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이죠. 지금 달라진 점은 규모와 근접성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이론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가 그토록 미묘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누구도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중함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현상 자체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이 제기될 때 위기는 더 이상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취급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상 현상의 연속이나 해답을 기다리는 학문적 난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현상이 기존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마다 첫 번째 반응은 혁명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문제는 축소되고 파편화되며 공개적인 논의는 미뤄집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패러다임 그것들은 기술, 경제, 그리고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려면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지적인 용기가 요구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위험은 단순히 중요한 발견을 놓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도 편안한 모델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과학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해의 도구가 아닌 편의를 위한 필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가능한 결과 그것의 이러한 사례들은 천체 물리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관찰에 반응하고 지연된 효과를 나타내며 보존적인 비활성 물질처럼 행동하지 않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경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사이의 경계뿐 아니라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사이의 경계, 관찰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경계까지도 말입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주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주가 무관심한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즉 특정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계론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반응, 조정 또는 역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과학적 엄밀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엄밀성에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개방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인 함의를 지닙니다. 우주 탐사 모델, 관측 프로토콜, 심지어 행성 안보를 정의하는 방식까지 모두 예측 가능성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만약 특정 사례에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현상을 무시하는 데 따른 비용은 철학적인 차원을 넘어 운영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계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제도적 침묵,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언어 사용, 명확한 요약의 부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에서 말이 사라지는 순간은 질문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단순히 특이한 속성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 물질, 정보, 상호작용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는 일종의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의 역할을, 즉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제고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관찰이 중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생각에 직면하는 것을 미룰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꺼리는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념적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지각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계로, 참여자가 아니라 배경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실패할 때 해석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지름길 없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이 이러한 분석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토론을 이어가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정한 토론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반응하는 우주입니다. 관찰 대상이 되는 우주가 아니라 관찰에 응답하는 우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더라도 궁극적인 질문은 저 밖에 무엇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